이번 이제 루턴타운전이 A매치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체력적으로 약간은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루턴타운보다 토트넘이 국가대표팀급 선수가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소모가 조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턴타운은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팀이다. 왜냐? 지금 이 일정을 보고 순위표를 보면 토트넘과 루턴타운은 일단 순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루턴타운이 최근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징계를 받으면서 강등권에서 이제 약간은 벗어나긴 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와 이제 1점 차 강등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5등에 랭크가 되어 있으면서 아스톤 빌라와 함께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토트넘의 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루턴타운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루턴타운 다음에 웨스트햄 만나고요. 노팅엄 만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뉴캐슬, 그 다음이 아스날, 리버풀 연달아 만나죠. 맨시티와의 경기는 연기가 됐는데 맨시티와 경기도 가운데에 하나 끼어들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첼시와의 경기도 이제 밀린 경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토트넘은 기본적인 이 일정 자체는 꽤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루턴타운 같은 하위권 팀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이겨놔야죠. 그래야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 승리가 예상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루턴타운이 부상자가 엄청 많아요. 주요 선수들 아데바요, 로키어, 오쇼 요런 선수들 다 부상이고요. 로콩가 지금 주전급 선수들인데 부상자가 엄청 많아요. 토트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애초에 베스트 11으로 나와도 토트넘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심지어 이번 경기에 주전 선수들이 대거 못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매우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최근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이제 1월 31일 브라이튼전이고요. 그 다음부터 뉴캐슬과의 무승부를 시작으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9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FA컵까지 포함해서 9경기에서 3무 6패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쭉 이제 득점 기록을 보시면요, 루턴타운이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지만 단 한 경기도 0패를 하진 않았습니다. 무조건 골을 넣었어요. 루턴타운의 경기를 보면요, 생각보다 아니 루턴타운이 분명히 하위권 팀인데 왜 공격을 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되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추구합니다. 앞쪽에서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팀인데요, 재미있는 건 공격 방식이 단순하긴 해요. 어떤 단순함이냐? 최전방에 이제 모리스란 선수가 있어요. 9번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제공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볼을 잡거나 수비 라인이 볼을 잡으면 앞쪽에 있는 모리스에게 그냥 뻥 차요.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도약을 하면서 머리에 볼을 맞춥니다. 러닝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러닝 점프를 이 모리스가 하는 동안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향으로 다 모여들어요. 정말 많이 모여듭니다. 특히나 이 3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볼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윙백 중에 한 명이 엄청 극단적으로 올라와요. 극단적으로 올라오면서 앞쪽에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키가 큰 선수가 측면에서 뛰어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고 이 공간에 떨어뜨리면 여기서 이제 세컨볼 싸움인 거거든요. 되게 단순한데 잘만 먹히면 골키퍼가 뻥, 공격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준다. 두 번의 패스만에 상대 공격 지역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루턴타운이 롱패스 횟수가 정말 많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과거에 이제 잉글랜드 축구 킥앤러시, 그 축구예요. 멈춰있는 상황이 아니라 골키퍼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골키퍼가 롱킥을 뿌려줄 수가 있으니까 골키퍼가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3백이 자연스럽게 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뻥 차요. 그럼 뻥 찼을 때 최전방 공격수가 약간 측면으로 나와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머리에 맞춥니다.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요. 이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뒤쪽에 있었던 루턴타운 선수들이 막 달려가요. 근데 이 떨어뜨린 볼이 상대 선수한테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도 세컨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턴타운이 달려드는 힘을 이용해서 계속 달려들어요. 그래서 압박을 받으니까 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올라오는 루턴타운에게 차단당하고 여기서 다시 볼을 끌고 올라가서 루턴타운이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격을 진행하다가 볼을 뺏겼거든요. 어이없이 뺏기는데 뺏기자마자 또 엄청 달려들어요. 빼앗기자마자 압박당하면서 상대가 또 당황해서 또 볼을 걷어내요. 뒤에 있었던 선수가 또 올라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 전략이죠. 굉장히 저돌적이죠. 루턴타운의 입장에선 효과적이에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또 골키퍼가
꽤나 올라와서 롱킥을 처리해요. 골키퍼가 올라와야 수비 라인부터 많은 선수들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죠. 골키퍼가 뒤에서 차면 수비 라인도 약간 내려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쪽에서 싸우겠다. 골키퍼까지 그냥 올라가서 롱킥을 하고, 그러니까 수비 라인도 올라가고 미드필더 라인도 올라가고 공격 라인도 올라간다. 되게 극단적이죠. 그냥 뻥 차요. 뻥 차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모리스가 측면으로 빠져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해요. 러닝 점프를 해서 올라오는 볼을 머리에 맞춥니다. 이 볼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순간 보세요. 측면 공격수들 가운데로 좁히고 있고 미드필더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떨어지는 볼 주변에 엄청나게 루턴 타운 선수가 많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볼을 이번에는 노팅엄 포레스트 전이었거든요. 상대 수비가 그래도 머리에 맞췄어요. 경합을 하다가 또 이제 요 앞공간에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루턴 타운이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요 세컨 볼은 이제 루턴 타운이 가져갑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기동력이 바탕으로 되었을 때 가능한 전술이거든요. 이것도 전술이에요. 이게 단순하지만 롱패스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롱패스의 장점은 뻥 차서 떨어지기만 하면 그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으면 공격 지역에서 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가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토트넘의 포인트는 세컨볼을 가져오는 게 기본적으로 포인트다. 중원 라인에 뭐 사르, 그리고 메디슨, 비수마, 특히나 이제 중원 라인에 있는 이 기동력이 좋은 사르라던가 비수마, 요 두 선수가 요 앞쪽 라인에서 루턴 타운의 세컨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이 플레이가 이것도 보세요. 똑같죠? 루턴 타운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서 볼을 처리하는 건 보통은 리버풀, 아스날 뭐 요런 이제 팀들이 볼을 주고받기 위해서 골키퍼가 올라와서 이제 패스를 막 주고받죠. 근데 루턴 타운은 이게 반대인 거죠. 우리는 짧은 패스가 아니라 뻥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골키퍼를 올린다. 골키퍼가 롱킥을 올라와서 하면 수비 라인 전체적인 균형이 올라가 있어요. 롱패스를 할 때.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 세컨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간다.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에 누가 있느냐? 과거에 에버튼에서 뛰었던 바클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루턴 타운의 그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가 들어봤던 선수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클리 혹은 타이트 총, 타운샌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봤던 선수들이잖아요. 모리스 뒤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운샌드나 총,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세컨볼만 잡으면 기술적인 능력이 꽤나 있거든요. 저런 플레이를 그래서 하는 거죠. 세컨볼을 잡는 선수가 바클리였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잡으니까 자기가 직접 끌고 올라가요. 개인 기술이 있으니까 중거리 슈팅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정말 루턴 타운이 사실은 맨시티를 만났을 때도 생각보다는 쉽게 이기질 못했어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맨시티가 아무래도 라인을 좀 올리고 짧게 만들어가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냥 굵직굵직하게 우리는 전방 압박 안 당해. 전방 압박을 너네가 올라와봤자 후방에서 볼 돌리는 거 안 하고 그냥 뻥뻥 찰 거야. 그 컨셉으로 가니까 은근히 맨시티가 고전했던 팀이 또 루턴 타운이에요. 컨셉이 확실해서 그 5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는 게 이제 9년 걸렸잖아요. 괜히 짧게 걸렸던 게 아니죠. 본인들만의 컨셉은 진짜 확실히 있습니다. 반더벤이 이번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해외 기사를 보면 반더벤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말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었다. 그때 풀럼전 경기 때 풀럼과의 경기에서 결장하지만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반더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더벤의 복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는 그래도 드라구신이 있어도 괜찮은 경기긴 하다. 왜냐면 루턴 타운이 애초에 뭐 스피드로 경쟁하는 팀이 아니고 제공권을 계속 활용하는 팀이다 보니까 제공권이 좋은 건 반더벤보단 드라구신이잖아요. 스피드는 부족해도 롱패스가 넘어왔을 때 모리스와 제공권 싸움을 한다. 그때 머리에 맞출 수 있는 선수는 반더벤보다는 드라구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가 반더벤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제공권에는 드라구신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여기서 수비수가 제공권이 더 좋아서 머리에 맞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세컨볼 상황. 요 세컨볼이 나올 때 비수마, 뭐 사르, 뭐 우도기, 포로 뭐 이런 선수들이 막 빠르게 접근해주면서 여기서 세컨볼 싸움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만 가져갈 수 있으면 루턴 타운을 오히려 되게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키퍼까지 올라와서 롱킥을 때리니까 전체적인 라인이 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루턴 타운은 밀집 수비보다는 좀 올라오는 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루턴 타운이 공격할 때 라인을 올려요. 본인들이 올려야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좁은 간격을 만들고 골키퍼가 올라와서 골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세컨볼을 가져간다 생각해보시면 루턴타운이 올라오다가 역동작에 걸리는 거죠. 이때 토트넘이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루턴타운의 뒷공간이 뻥뻥 뚫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루턴타운이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3무 6패인데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습니다. 한 번도 무득점이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골을 넣지만 모든 경기에서 실점이 많습니다. 이 팀이 지금 성적을 못 내는 건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수비가 라인이 과도하게 높아서 최근 기록만 봐도 지난 경기도 한 골을 넣었지만 한 골을 먹혀서 무승부, 그전 경기는 3골을 넣었는데 4골을 먹혀서 패배. 아스톤 빌라전도 서로 라인이 높으니까 루턴타운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2골 넣었는데 3골을 먹어서 패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2골이나 넣었어요. 6골을 먹혀서 패배. 약간 이런 팀이에요. 이제 이 루턴타운의 이 특성이 되게 공격적이고 라인이 높다 보니까 상성상 손흥민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긴 하다. 그 강등권에서 루턴타운이 이제 어떤 팀이냐면 이 강등권 라인에서 압도적으로 득점이 많습니다. 42개의 득점을 했거든요. 노팅엄 포레스트 35, 벌리 29, 셰필드 24. 위쪽으로도 에버튼,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보다 득점이 많아요. 심지어 맨유보다 득점이 많아요. 근데 실점이 60실점.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뒤쪽에 있는 실점이죠. 이제 요번 경기는 세컨볼 싸움이 핵심. 그리고 이 세컨볼 싸움을 이기기만 한다면 손흥민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팀이 오히려 흐름 자체가 이제 이럴 때가 많아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상대가 더 강팀인데 루턴타운이 꽤나 선전을 합니다. 막 공격적으로 하고 앞에서 막 들이받고, 그런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득점을 못해요. 그러다가 상대 팀에 있는 클래스가 높은 공격수에게 한 골, 2골 먹히고 질 때가 많죠. 그게 바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라는 공격수가 있다. 그래서 루턴타운이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좋을 수는 있으나 올라올 때 손흥민의 패스, 브레넌 존슨의 골, 이런 거 한 방 한 방씩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에서 최근에 정말 순도가 높거든요. 득점에 대한 순도가 높아요. 그래서 최근 경기들 보시면요, 뭐 태국전 2경기 모두 득점을 했고,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5경기에서 울버햄튼전과 풀럼전에는 득점을 못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2경기 빼고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꾸준하죠, 손흥민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찬스가 딱 한 번만 와도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만들고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서 요 경기가 기대가 많이 된다. 포인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토트넘이 최근에 지는 경기들은 어떤 거냐면요, 오히려 본인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먹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 전방 압박이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최근 토트넘이 먹힐 때가 본인들이 압박을 하다가 뒷공간이 뚫려서 먹히거든요. 반면에 아스톤 빌라전처럼 오히려 상대 팀들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면 압박을 할 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득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전과 풀럼전이 참 상반되는 경기였죠. 아스톤 빌라전은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경기였고, 풀럼전은 토트넘이 압박을 하는 경기였는데 역습을 당해서 먹혔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경기들이 많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도 득점을 했던 게, 크리스탈 팰리스전 되게 답답하다가 오히려 이제 토트넘이 압박을 하다가 먹혔죠, 에지한테. 그것도 이제 역습을 당해서 먹힌 거였잖아요, 사실. 그런데 브렌 존슨이 나와서 득점을 하면서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 이런 득점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토트넘의 성향상 오히려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그런 팀이 아니라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루턴타운의 이 성향이 토트넘의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대하기가 더 수월한 팀에 속한다. 울버햄튼 같은 팀한테 토트넘은 약하죠. 반면에 아스톤 빌라 같은 팀에는 토트넘이 강하고, 실제로 울버햄튼한테는 지고 아스톤 빌라한테는 대승을 했잖아요.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광활하게 펼쳐진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라인 브레이킹 혹은 1대1 찬스에서의 결정력, 이런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이번 경기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